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초이론을 충실히 다졌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서 또 연습장을 옆에 두면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367쪽 1번부터 순서대로 쭉 풀어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대비하는 방법은 계산기를 옆에 두고서 연습장과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367쪽 1번인데요. 자, 농작물 재해 보험 이론과 실무의 업무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방법서라고 말씀드렸죠. 업무 방법서를 볼 때 이 업무 방법서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에서의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무엇입니까? 신계약 인수 절차, 신계약 인수 절차.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그러한 보험이 아니라 소멸이 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보험이기 때문에 신계약 인수 절차와 또 하나 있죠. 바로 계약 관리 업무, 계약 관리 업무를 대해서 제시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업무 방법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출제 유형이라면은 이 두 개를 비워놓고 이 두 개를 쓰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사실 어느 쪽에서 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조금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출제가 되겠죠. 자, 이것이란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이렇게 나오면 벌써 나와야 되겠죠. 자, 기억은 연단위 복리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보험 계약 대출 이율. 그래서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지급하는 그것에 적용되는 게 바로 연단위 복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란 니은번에 있네요.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서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다. 글자가 많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은 끊어서 보는 거죠.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보험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출 이율이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면은 조금은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나중에 그 훈련이 되면은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외우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율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영향 조건 기간 기원 일조 시간 우리가 연기 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 일기.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바로 꽃눈 분화. 꽃눈 분화. 꽃눈이 분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꽃눈 분화를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언급됐던 게 적과후 착과수 조사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오직 그 시험에 집중하다 보면은 조금은 생각하는 것이 느슨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한 것만 그대로 쓰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 또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후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는 적과 후 착과수란 말이 딱 박혀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물을 때 어떻게 물었냐면은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다. 그랬으니까 그러한 조사를 말한다 할 때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달린 수다 그랬으니까 이 조사는 필요 없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써야 될 말이 적과우, 척과수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시험을 주관식을 쓰실 때는 어디까지 쓰시오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디까지 쓰시오라는 말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덧붙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단위가 나와 있으면 사실은 단위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위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물론 단위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단위가 나왔으면 단위는 안 쓰시는 거고 또 없으면 반드시 쓰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